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오늘은 무병장수와 관련된 7가지 중요한 습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200살 넘게 장수한 의사의 건강 비결도 3가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운동보다 더 중요한 습관들이 있는데 이 습관만큼은 정말 목숨 걸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마다 인생의 길이는 다르지만 그 길이를 결정짓는 건 바로 수명이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다른 사람은 짧게 살까요? 2022년 노인학 퀴즈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90세 이상까지 살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과 걱정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장수 습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절대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7가지 습관 중 하나씩 선택해서 30분 내에 실천해보세요. 그 습관이 여러분의 무병장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습관, 절대 귀가 멀어지지 않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귀가 잘 안 들리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청력 감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청력이 떨어지면 대화할 일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사회 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립되거나 우울감을 자주 느낄 위험이 커져요. 또 귀가 잘 안 들리면 뇌의 에너지를 대부분 청각 처리에 사용해야 해서 다른 인지 기능들이 점점 쇠퇴합니다. 실제로 70대가 되면 청력이 떨어지면서 인지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귀가 잘 안 들리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난청의 진행을 늦추고 주저하지 말고 보청기를 사용해야 해요. 예전에는 보청기가 크고 불편했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성능이 뛰어나고 크기도 작아져서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가격도 예전보다는 훨씬 저렴해졌고 렌탈 서비스도 있어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보청기를 사용하면 사회적 고립을 막고 인지장애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중 하나는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행동치료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바꿔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60대, 70대가 되어도 외모를 신경 쓰면 마음이 한결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우울할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기분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을 고치려면 때로는 외모부터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모가 노화되면 감정도 그만큼 노화되기 쉬워요. 반대로 외모에 신경을 쓰면 건강도 잘 유지됩니다.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도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인지장애의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해요. 필러나 보톡스를 통해 피부 관리를 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가격도 예전에 비해 많이 저렴해져서 36개월에 한 번씩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면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습관,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고기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기는 노년기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음식이에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확실히 알려드릴 건 콜레스테롤이 몸에 해롭다는 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히려 노후의 건강을 지키려면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지방으로 성호르몬과 세포막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운반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세로토닌은 인간의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물질이에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낮고 만약 우울증에 걸리더라도 빨리 나을 수 있어요. 또한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 성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도 콜레스테롤을 줄여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도 있어요. 왜냐하면 면역 세포를 구성하는 재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동맥경화와 같은 질병이 생길 수 있지만 적당한 콜레스테롤 수치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기도 해요. 이처럼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습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로도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으니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네 번째, 많이 씹어야 합니다. 음식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 기억력과 뇌 건강을 위한 키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많이 씹는 것입니다. 오래된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다양한 색깔의 카드들을 30초 동안 외운 뒤 그 카드들을 순서대로 뽑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껌을 씹은 학생들은 정확도가 2배나 향상되었죠. 연구에 따르면 껌을 씹을 때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며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혈류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깨물근이 3차 신경을 통해 뇌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이 움직이면 대뇌나 편도체 등 중요한 뇌 영역들이 자극을 받아 혈류가 증가하게 되죠.
게다가 껌을 씹을 때 치아 주변에 있는 근막에 전달되는 압력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압력도 역시 뇌와 연결되어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런데 만약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자극이 부족해져 기억력과 같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씹는 힘이 약해지면 우리는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게 되고 그로 인해 비타민 부족이 발생해 인지장애가 생길 위험도 커집니다. 실제로 치아가 20개 이하인 사람은 20개 이상의 치아를 가진 사람에 비해 인지 장애 위험이 1.8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와 같은 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채소 섭취가 적다는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치아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를 통해 치아를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뿐만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해서는 깨물근을 자주 움직여야 하므로 껌이나 오징어와 같은 간식들을 자주 씹는 것이 좋습니다. 심심할 때 간식을 씹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식사를 할 때에도 젊을 때보다 더 많이 씹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뇌의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 무슨 일이든 해야 합니다. 꾸준한 활동의 중요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수 지역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몸을 움직입니다. 그들은 정원에서 일하거나 집안일을 하며 지속적으로 신체 활동을 이어가죠. 이러한 활동적인 생활은 장수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그만큼 건강과 행복을 누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한 경제지에서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실업이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의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보다도 일자리를 잃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노후를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일은 반드시 풀타임 직장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봉사활동, 집안일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몸을 움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죠. 6번째, 규칙적인 생활과 수면 리듬 유지. 불면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두려움이나 불안에서 비롯된 불면증은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면 뇌와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수면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다닐 때 규칙적으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처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신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도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원활해져 수면 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수면 리듬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7번째, 성호르몬 감소에 주의. 중장년층은 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변화를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죠. 이로 인해 갱년기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자주 나타나지만 남성도 갱년기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호르몬이 감소하면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겨 피로감, 우울증, 어깨 통증,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갱년기에는 마음의 병도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호르몬 포충요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호르몬 포충요법이 일반적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갱년기 장애를 겪고 있다면 남성 건강 클리닉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의 73,000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부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60대였지만 지금은 퇴직 후에도 20년 이상이 남습니다.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휴식과 취미를 넘어 계속해서 뇌를 자극하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문헌 기록상 가장 장수했던 사람 이청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에 대한 기록은 중국인 이청훈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1677년에 태어나 1933년에 사망했다고 전해지며 그가 살았던 256년 동안 9번의 황제가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들을 모두 목격한 살아있는 역사책으로 불립니다. 이청훈은 사천성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깊은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장수 비결을 연마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청훈은 그 200년 동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청나라 시절의 한의사이자 약초의 전문가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장수 비결을 전수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강연을 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생전에 24명의 부인과 180명의 후손을 두었다고 전해지며 그의 연애사와 가족사는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청훈의 장수 비결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가 150세, 200세가 되던 해마다 축하연을 받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1930년대 미국의 뉴욕 타임즈와 타임스는 그의 장수에 대한 소식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의 200세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에는 청나라 황실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 축하했다고 합니다. 이청우는 200세가 넘었을 때도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며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수 비결을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거북이처럼 여유 있게 살며 비둘기처럼 평화롭고 개처럼 조심스럽게 잠을 자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에서 장수의 비결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청훈의 장수 비결 식습관. 이청훈의 가장 특별한 장수 비결은 바로 구기자입니다. 그는 오래 살려면 오래 사는 것을 먹어라라고 말하며 구기자가 장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기자에는 많은 효능이 있는데 특히 비타민 X라는 성분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얼굴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체내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며 손상된 간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구기자는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더 나아가 구기자는 반로환동 작용이 뛰어난 약초로 노화된 세포를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기자의 효능은 오래전부터 의학자들에 의해 입증되었으며 구기자의 잎과 줄기를 잘라 말려서 차로 마시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의 유명 극작가 에순스이는 구기자의 효능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잔병치레가 끊이지 않았던 중년 시절 구기자를 복용한 뒤 50년 이상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구기자의 주요 효능 중 하나는 세포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타당 성분 덕분에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 노화를 방지하며 심지어 암세포를 물리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구기자는 세포 재생과 건강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구기자 섭취 방법. 구기자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으로는 구기자 환을 만들거나 구기자 차를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기자 환은 건조된 구기자를 곱게 갈아 꿀에 섞어 만든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간편하면서도 구기자의 효능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기자 차를 만들 때는 약불에 볶은 구기자 한 줌을 물 2리터에 넣고 끓여 꿀이나 흑설탕을 첨가하여 마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구기자의 효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청훈의 두 번째 장수 비결 소식. 이청훈의 두 번째 장수 비결은 소식입니다. 그는 식사 때 배부르게 먹지 않으며 식사는 항상 80% 정도만 먹었다고 합니다. 과식은 위에 부담을 주고 건강에 해롭다고 여겼습니다. 여러 번 나누어 적게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나치게 숙면을 취하지 않으려 했으며 적당한 수면을 취하고 체내 리보솜의 활동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보솜은 세포 내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과식을 하면 리보솜이 과부하 상태가 되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식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습관 채식. 이청훈의 세 번째 장수 비결은 규칙적인 채식 식사입니다. 그는 채식이 노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믿었고 카로티노이드와 섬유질이 풍부한 식재료를 주로 섭취했다고 전해집니다. 당근, 고구마, 시금치, 아몬드, 렌틸콩 등은 염색체의 양 끝에 위치한 텔로미어를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로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세포 분열을 멈추게 되어 결국 노화가 진행됩니다. 이청훈은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며 건강과 장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청훈의 마지막 여정. 이청훈은 1927년 수천 명의 군벌인 양선 장군과 만남을 가졌고 그 후 1933년에 세상에서 할 건 다 했다며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256년을 살아온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적인 장수가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실천을 통해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가 남긴 장수 비결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꼭 기억해야 할 10가지. 이청훈은 단순히 장수만을 위한 방법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건강을 유지하며 행복을 찾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행복하려면 꼭 기억해야 할 10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는 건강을 지키는 운동,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 나이가 들어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사랑을 먼저 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